조그만 공장에서 일하며 청각장애인 남편과 살고 있는 수남. 남편의 수술비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갑니다. 일을 더 늘려야 해. 조금만 더 하면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나만 하면 돼. 미래에 대한 작은 행복을 바랄 뿐이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남편은 보청기 수술 후유증으로 손가락을 잃고 급기야 자살까지 시도하죠. 그리고 대출을 받아 겨우 마련한 집은 재개발 이권 다툼에 휘말리고 맙니다. 동네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은 전면 취소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기다가 주민들 서명만 받아오세요. 주민들에게 가혹한 협박을 당하며 궁지에 몰린 그녀는 결국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요. 일부러 죽인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최악의 하루를 반복하는 수남. 숨통을 조여오는 세상을 향해 그녀의 성실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소리 지르지 마요. 저 칼 되게 잘 써요. 제36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이정현의 섬뜩한 잔혹동화. 덕은무비의 선택,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안녕하세요.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감독 민규동입니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그려낸 코믹 잔혹극입니다. 이 작품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취업이나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꿈을 포기하고 살아야만 하는 서글픈 우리네 현실을 집요한 시선으로 들춰내고 있습니다. 수남이라는 여성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서 극단적인 스토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상당합니다. 성실하면 할수록 불행해지는 사회적 모순을 꼬집으면서 예측 불허의 스토리를 실감나게 전개하고 있죠.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작품이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작품에 불과한 한 학생의 장편 데뷔작이라는 것입니다. 안국진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영화계의 신선한 존재감을 드러냈죠. 90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동안 타이적 풍자와 해악까지 담아내면서 밀도 높은 이야기를 완성해냈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박찬욱 감독님이 극찬하면서부터 평단의 칭찬까지 대단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서 계속 함께 떠오른 영화가 바로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이었어요.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진 가족의 잔혹한 복수극이라는 점에서 장르적 연결고리를 꾀하고 있죠. 너 착한 놈인 거 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 이해하지? 특히나 극중 송강호가 열연한 동진의 이 대사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수남의 대사와 묘한 접점을 이루기도 합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거 이해해 주세요. 네, 이 작품을 보면 떠오르는 또 한편의 영화가 있죠. 바로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입니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행복을 위해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반복해야만 했던 마츠코의 일생은 수남의 인생과 상당 부분 겹쳐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남편의 자살 시도. 몸을 혹사시키며 악착같이 일해도 쌓여만 가는 빚. 일말의 자비도 없는 사악한 이웃들. 주인공 수남이 처한 상황은 늘 최악의 정점을 찍어내죠. 그래서 그녀의 복수극은 굉장히 잔혹하지만 한편으로는 먹먹한 감정이 들게 됩니다. 단순히 사회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독의 남다른 통찰력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는 제목에서부터 마치 한 편의 잔혹 동화를 연상케 하는데요. 극 중에서 수남은 여러 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살인의 방법 또한 굉장히 잔혹하고 기괴합니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배치된 영화적 상상력 때문인지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묘한 설득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신문 배달과 명함 꽂기를 통해 숙달된 기술로 복수를 하고 잠깐, 저 좀 보실래요? 식당에서 배운 횟감 손질로 보고의 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생계를 위해 습득한 기술이 곧 살인의 기술로 재구성된 셈이죠. 독특한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그 그로테스크한 비주얼도 굉장히 빛을 발하는 작품입니다.
현재와 회상, 그리고 현실과 상상의 오묘한 콜라보가 독특하고 생경한 감성을 자아내죠. 특히나 수남이 학창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등장한 선생님의 캐릭터 묘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수남이 남편의 수술을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만난 의사 캐릭터 또한 특이했는데요. 극중 뜬금없이 등장하는 보청기 광고 장면은 우리 사회의 허위의식을 들춰내고 있죠. 공포와 유머를 넘나드는 신선한 설정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을 하면서 그게 긴장감을 극대화시켜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는 한국 영화계에서 여배우 원톱 영화의 저력을 새삼 확인시켜준 작품입니다. 배우 이정현의 역대급 광기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줬죠. 이 작품을 연출한 안국진 감독은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수남 역할에 이정현을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박찬욱 감독 역시 이정현의 캐스팅을 적극 추천했다고 하죠. 사실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작품의 수남 역할에 이정현을 대체할 다른 배우를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잘 생각해서 남편분은요? 저 남편 병원에 있어요. 식물 인간이에요. 온갖 풍파를 겪어낸 유약하고 흐트러진 외적인 모습에서부터 섬뜩한 광기를 지닌 복합적인 내면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이정현은 늘 강렬한 캐릭터를 도맡아 왔는데요. 데뷔작 꽃잎이 그랬었죠. 무려 3,000레일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 소녀 역할로 열연했었는데요. 데뷔작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연기로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냘프고 연약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참으로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비현실적인 캐릭터라 할지라도 그녀가 연기하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인물로 탈바꿈되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에 영광을 안게 됐죠. 잠시 침체돼 있던 그녀의 필모그래피에 새로운 방점을 찍어준 작품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올해 류승환 감독의 신작 군함도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ここの出来事を記憶する朝鮮人たちを一人たりとも残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등 당대 최고의 남자 배우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주인공으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로 자신만의 폭발적인 스타일을 확고히 다진 배우 이정현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빛나는 한 것은 양로원에 모인 노인들이 TV를 보는 장면입니다. 서로 인사들 하세요. 재개발 이권 다툼을 선동하는 주동자들이 양로원에 모여서 밀담을 나눕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아랑곳 않고 TV에만 몰두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영화가 바로 전함 포텐킨입니다. 러시아 노동계급의 혁명을 선전하는 고전 무성 영화죠. 때마침 선장이 선원에게 썩은 고기를 전달하는 씬이 나옵니다. 찰나의 장면에서조차 현 시대를 풍자하려는 감독의 의도가 엿보인 인상 깊은 대목입니다.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가장 탐나는 한 씬은 주인공 수남이 마을 주민의 집을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누가 시켰냐니까?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수남은 재개발의 부푼 꿈을 무참히 짓밟은 폭력적인 마을 주민에게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녀가 저지른 방화는 결국 의도치 않은 살인으로 이어지고 마는데요. 주인공의 잔혹한 복수가 시작되는 발화점이자 극의 서스펜스를 폭발시킨 명장면입니다.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다이아몬드 지수는 작품성 75점, 오락성 70점, 스토리 80점, 연기 90점입니다. 괴물 배우 이정현의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한 줄평입니다. 혐오스러운 앨리스의 일생, 그리고 복수는 그녀의 것.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지금까지 저희의 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함께 하시죠.